일차적으로 숙소 노트는 했는데 이랬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은 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새 책이 있는데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5명의 거장들이 알려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오케이. 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보는 성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나는 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나 자신을 갖고 갈 때, 길러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분은 어떤 사람이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또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좀 컨텐츠를 제가 좀 만들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잠시만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컨텐츠를 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도대체 뭔데?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모르죠.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 몸으로 느끼는 건데, 내 온몸 호르몬과 심장으로 느끼고 내 뇌로 생각하는 건데, 근데도 몰라. 근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감춰진 나, 그쵸? 몰랐던 나의 모습? 나와 너의 모습 깨닫기. 재밌겠는데?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기.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요? 와우. 너가 힘들다고 주위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마. 맞아요. 어려움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약간 너무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보내보고 다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조금 다시 마지막으로 추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 어려움이 또 생각하니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나의 천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건데 아직까지 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나름대로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아를 보호하는 사람, 신경질과 짜증이 많은 사람들. 저는 신경질, 짜증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신경질과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체력을 길려야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그러면 이게 신경질 안 내야지, 짜증 안 내야지, 명상해야지가 아니라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유를 가지더라고요. 체력이 실력이다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 자아를 보호하는 방법. 이게 재밌겠는데? 진짜로 너가 뭐라는 거 뭐야?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알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 변화를 시켜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줄 수는 없을까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공감. 공감에서 감정의 중요성, 공감 실전 훈련. 우리 조금씩 좋아지고 싶은 것뿐이야. 상대방의 성장을 이끄는 방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맞아요. 저는 믿거든요. 상대방을 일단 내가 이제 만나기로 했으면 그 만나기로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검증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면 무조건 믿는데 그 믿는 게 왜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온전히 믿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세상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줄 수 있게 좀 이분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게 큰 오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믿지 못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큰 오만이라는 걸 깨닫고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해보고 근데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 뒤부터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분을 만나게 되었죠. 전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넘어 노력하는 사람으로 열림을 통해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생각을 바꿔야 관계도 바뀌지. 왜곡된 생각 변화시키기. 불행을 더 큰 불행으로 만드는 사고법. 비합리적인 신념의 핵심. 해야만 한다. 견딜 수 없다. 왜곡된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는 실전 연습.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 믿음은 타인을 믿는 거, 세상을 믿는 거, 나를 믿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이거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1차적으로 독서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 전 정말 믿어요. 에릭 애킨슨의 말인가요? 왜 에릭 애킨슨이 적혀져 있을까요? 오케이. anyways.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타인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할 때 제 자신을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인도 자연적으로 온전히 믿게 되더라고요. 믿어? vs 뭐 믿어? 우리는 인생에서 부모님을 통해 처음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맞춰 아이의 필요를 알고 채워줍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것을 주고 춥다고 울면 옷을 입혀줍니다. 오줌 쌌다고 울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감, 즉 믿음이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느낌을 말합니다. 신뢰감이란 이런 거구나. 안정감, 신뢰감 즉 믿음이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느낌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한참 자습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직도 한참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만 먹어. 아기는 아직 배가 고프지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가 덜 차서 우는 것이지만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방금 젖 먹었는데 왜 울지? 하고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더워서 울고 있는데 어머 우리 아기 추워 하고 이불을 덮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아기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기는 일종의 불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A씨. 처음 마주한 회사란 곳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수로 만난 B라는 따뜻한 사람으로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주며 이따금 저녁밥을 사주며 힘든 것은 없는지 물어봐주는 좋은 선배입니다. A씨는 B 대리를 통해 신뢰감을 느꼈고 그 마음은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론 B씨의 말과 태도에 속상하고 상처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B 대리에 대한 불신감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수의 인간,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하고 그 소수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본질을 아니까 온전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을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에릭 에릭슨.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불신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적정량의 불신감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신의 양이 없이 믿음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잘 속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건강한 믿음이란 믿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믿음이란 믿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제가 아는 그 원장님은 수년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 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기였다고 해요.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그러니까 불신의 양이 적절치이지 않아서 나타난 일입니다. 네. 내 안에 있어야 하는 적절한 불신의 양. 그래서 부모나 리더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그 불신의 양이 믿음의 양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그 불신의 양이 믿음의 양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어떤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의 양이 불신의 양보다 크면 희망감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희망감이란 지금 내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양이 불신의 양보다 크면 희망감을 얻는다. 이게 중요하구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좀 희망감을 가지고 살아봐. 이런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희망감은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신뢰감을 안겨다 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희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신뢰감을 안겨다 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세상에 대한 희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이를 통해 맺게 된 관계,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관계.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뢰감, 에고. 자, 신뢰감을 갖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된 행동, 그쵸? 자, 코리아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상사에 대한 질문을 조사했는데 1등이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를 자주 하는 상사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때그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친구로서, 리더로서, 동료로서 말과 행동이 일관적인지, 한번 내뱉은 말은 잘 지키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측 가능한 사람. 나는 일관성이 있는가? 예측 가능한가? 예측 가능해요. 우리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위에 예측 못할 사람만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불안할까요?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나의 행동들이 예측 가능한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측성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일 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네, 예측 가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하루의 루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측 불가능하면 불안감을 느낀다. 셋째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기계와 다른 건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트북에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챗 GPT는 따뜻함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건 날 존중해준다는 것이고, 존중을 받으면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존중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따뜻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거? 이 욕구를 잘 채워주면 우리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따뜻함이 일관성과 예지성이 수반되어야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뢰감. 이 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읽혀지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내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거의 다 읽어서 좀 걱정되긴 했는데 다행히 새로운 책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